저는 이 수능 변화는 어떻든 유리해진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얘기지만 입시는 제가 20년 때 해보면 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제 옆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한 분이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크리에이터로 합류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21학번 이유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됐어요. 12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올해 중3이 되는 친구들부터 이 제도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뀐 입시 제도를 어떤 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낱낱이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저희 앞에 모셨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입시 전문가 오재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치 다원교육 입시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입시 제도가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엄청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먼저 2028 대입 개편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골격은 역시 내신에 대한 5등급제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하겠다. 10%까지 이제 1등급을 좀 완화됐다고 한다면 그 내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큰 골격이 이제 수능 변화죠. 수능이 이제는 그냥 통합으로. 그래서 문이과 그냥 어떻게 보면 문이과 통합 시대가 된 거예요. 통합사회도 보고 통합과학도 보고 이런 식으로 큰 골격이 좀 바뀐 것이 이따 후반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신과 그다음에 이 수능의 변화로서 좀 공정성을 어느 정도 유하게 하자라고 교육부에서 취지로 이번 개편을 한 큰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온 걸 봤었어요. 이제 대입 제도가 바뀐다라고 했던 걸. 그래서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장님과 함께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 포인트만 좀 이제 골라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은 이 수능의 판도 변화는 문이과 모든 학생들한테는 숙제인 건 맞다. 통합과학이라든지 이 과목 자체를 좀 수능까지 안고 간다는 거는 단순 1년 내신 대비가 아닌 이제는 3년 수능 대비까지 그렇죠.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고충한 건 2학년 때는 여전히 내신 때는 사탐 과탐을 하는데 근데 그걸 까먹지 않을까? 아니면 3학년 때 가서 통사 통과를 다시 리뷰해야 되나? 이렇게 이게 별개잖아요. 그래서 1학년 교육과정과 3학년, 2학년이 분명히 확연하게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 더군다나 이제 이과분들도 여전히 미적과 기하는 공존하죠. 학교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결국 다시 확통을 돌아봐야 되고 보통 이과 학생들 상담할 때 확통은 좀 까먹었다. 미적에다 그런 것만 좀 신경 썼다.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공존하는데 괜찮겠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통합 수능에 대한 좀 딜레마다. 근데 일단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학부모나 학생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심화 빠졌다. 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만큼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라이트해지거나 무난해진다면 과나 준킬러 이런 건 분명지사 여전히 다 이제 출제원들도 고심할 거라 학생들이 의외의 좀 출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통사 통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수능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마친 친구들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난이도나 수능 난이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출제 난이도에 있어서 예상하기가 더 힘든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얘기지만 입시는 제가 20년 때 해보면 첫 세대가 가장 그래서 희생양 세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학생부터 예비 중학생들까지 통합 수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뭐 이제 광업별로 얘기하면 장엄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를 찝으라 그러면 전 국어다. 국어다. 왜냐? 특히 문학 파트가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이 심성이냐 추론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정답 아닌 정답을 추론하는 게 선생님들이 아무리 찝어주고 핵심을 잡아줘도 이 감성적인 부분 자체를 캐치를 은근히 저도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이 수과나 통합사회도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국어를 미리부터 수능 대비를 떠나서라도 독서 대비든 아니면 서술형이든 논술 대비든 이런 식으로 식결을 좀 넓히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국어가 또 여전히 변수의 핵심이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소장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범위 축소예요.
저는 이 수능 변화는 어떻든 문과생이 유리해진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 제도 선택으로 했을 때 미분 적분 선택한 이과생들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확통한 문과생들보다 상대평가 표준수가 높단 말이죠. 아. 네, 확통보다 다 잘 맞아도 과 학생들 난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표준 점수 상대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잘 나오면 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죠. 정시를. 아, 네. 지금도 현장에서 강남권에서 상담해 보면 제 기준으로는 거의 40%가 교차 지원 문의가 많아요. 정시로는 이과는 못 가는데 문과로 썼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능에서 어떻게 같이 본다는 자체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예요. 못 보면 끝이에요. 미적 봤으니까 가산점 주기 이거 없잖아요. 그쵸. 다 똑같은 그래서 산에서 그렇습니다. 출하니까. 그러니까 문과분들도 이게 좀 디펜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과분들도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수능 범위에서는 미적분 2랑 기하가 빠지기 때문에 문과 수학 범위다 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듣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그렇게 이과생들한테 불리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제 아까 현우 학생 말처럼 자 그러면 좀 무난해졌고 시험 범위도 없어졌고 미적도 빠졌는데 뭐가 불리한 거야? 라고 접근할 때 제가 말한 접근은 범위의 축소보다는 변수가 좀 더 무난해지면서 너도 묻어가 나도 묻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막 올림피아드까지 미리부터 선행 다 뛰고 막 미적 기하 다 뛰었어. 근데 수능까지 갔을 땐 묻어지는 거죠 이게. 문과 수학 범위로 시험을 봤을 때 그 친구가 100을 맞았다고 해도 이 친구가 미적이랑 기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뭔가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되죠. 네. 그렇게 접근도 하고 정말 애들이 미적에서도 많이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중하위권이 결정나는 기로가 있는데 분기점이 사라지면 묻어간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능 수학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적분 2랑 기하가 아예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적분 2랑 기하는 아예 안 배우게 되는 건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아. 네. 지금 수능에 대한 범위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거잖아요. 논술의 범위까지는 교과서 안에서 내요. 그러면 미적이나 기하는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일명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은 유지한다. 존속돼 있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두에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게 이게 참 없어진 건지 완화시킨 건지 참 딜레마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사실 궁금한 거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것도 이제 말들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학 공부는 그래도 미적이나 기하의 선행이나 수학 심화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바뀐 개편안을 보고서 뭐야 수능에서 문과 수학밖에 안 보네. 선행 왜 했지?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정말 메뉴가 10개 있는데 한 3개만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게 국한된 전략이 될 것이다. 우선 그래서 이제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네. 세 번째 핵심 포인트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뭐 대망의 내신, 네, 교과 성적이죠. 이 5등급에 대한 변화는 이거는 파격은 있다. 넓게 보면 일단 좀 늦게 공부를 했던 거북이처럼 느리느리 가다가 고등학교 때 약간 빛을 발휘한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 5등급이 좀 날개를 달 수도 있을 것이다. 4%는 이거는 진짜 아시다시피 아무리 저도 전국 강연을 가지만 농어촌 지역이든 뭐든 그 동네의 4%는 다 몬스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그냥 지역을 가든. 원래부터 초중부터 그냥 이미 소문 났어요. 쟤를 이겨야 돼. 이런 게 소문들이 이게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1등급이 10%다. 어떻게 보면 2등급의 11%까지가 1등급 기회를 준 건데 이거는 좀 말이 다르다. 300명 학교에 거의 6등, 7등 하는 것이 이젠 30명까지 1등급이다? 이러면은 학생들이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도 앞으로 이제 조금 조언할 때도 야 10% 화이팅!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으쌰으쌰. 얘 동료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처음 발표가 되고 나서 의도는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과열된 경쟁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그러면은 현재 내신에서 2등급, 3등급과 바뀐 제도에서 2등급, 3등급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대학교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평가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 상식적으로 지금 9등급제에서 3등급 후반이면 보통 한 30%대라고 합니다. 평균 과목들 등급 나온 게 3등급 후반까지도 이번 서울대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10%가 1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34까지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친구도 거기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말씀인즉슨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젠 2까지는 나와야 5등급제에서는 이렇게 선배님들의 자켓을 입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아, 네. 개편안을 두고 이제 내신이 완화됐다, 치열해졌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도 유리해진 건 맞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수능 친구들이 수학에 잘해, 난 짱이야, 이런 분들은 핸디캡이 된 건 맞아요. 왜요? 지금의 4%는 위대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딜 가든 의대를 쓰든 일반대를 써도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존경이란 판이 뭐하지만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 물론 10%도 좋죠. 그러나 지금의 2등급 범주잖아요. 그럼 대학도 다 다른 숨그리 찾기를 하겠죠. 서류를 활동을 보거나 약간의 역량을 더 보거나 이러면서 리스크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일이냐 낮은 일도 추론할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대학교에서 4명 중에 1명을 뽑았다면 이제는 1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외의 활동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신 게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 생각이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교과 활동도 좀 더 좀 신경 써서 수행 평가든 뭐든 조금 이제 진정성 있게 어쨌든 지필이 좀 유해졌으니까 그렇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신에서 진로 과목, 그러니까 심화 과목도 5등급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이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에요. 설명회 때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 교육부 관계자였으면 그냥 진로는 그대로 절대 평가로 둬라라고 건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완화를 해주면 시원하게 하던지 뭐 왜 찔끔 주냐고요. 그러니까 기타 과목이나 뭐나 등급이 다 5등급으로 나온다. 과탐 2까지는 원래는 이제 A, B로 나와야 돼요. 현재 고1까지는 나와요. 네, 네. 근데 중3부터는 여기도 5등급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럼 10%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달라요. 90점 절대평가와 달라요. 10%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아니잖아요. 이게 아, 고등학교 애들이 뭐 그래도 또 한다는 학교 가서는 맞아요. 일반고에서도 잘한 친구도 있는 학교는 빡센데 거기서도 10%를 나눈다? 거기서 3, 4%를 나눈다? 이건 좀 부담돼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나 청취하는 모든 분들은 이건 아주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좀 확장해서 말하면 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나 이럴 때 이 과목 수를 봐라. 네. 과목 수. 시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 수를 봐서 좀 아이가 만약에 하는 것만 잘하는 친구다. 이렇다면은 과목을 너무 많은 쪽을 초이스하는 건 나중에 그르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 이하 학생들이 바뀐 내신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내신 대비를 일단은 너무 빨리 끝내는 걸 하지 말고 통사 통과도 1학년 때가 수능까지 3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보면서 물론 내신 때는 잘 찝으셔야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장 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고 다시 꼼꼼하게 리뷰해서 수능용으로는 다시 대비하고 내신 대비가 수능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석을 다지고 잘 이렇게 돈독하게 하자. 깊이를 다지자. 너무 빨리 끝낸 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능하고 내신의 큰 변화를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구독자진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또 있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뭐 어디 학교에 가려면 몇 점 몇이 나와야 안정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탑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컷이 나올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 질문 답변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